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세를 회복하며 1인당 국민 총소득이 7.5% 증가했고 3만 달러 턱 밑까지 올라섰습니다. 올해 한국은행 전망대로 3% 성장을 달성하고 원화 가치 급락이 없다면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로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베리 앵글 제너럴모터스 해외사업부 사장이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 지역 신청과 경영실사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GM 측은 경영실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산업은행과 협조를 통해 실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주요 이슈에 대한 원활한 자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GM 측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돼지 구제역 A형은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으로 해당 농가의 돼지를 포함해 상당수가 백신 접종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O형 구제역만을 막을 수 있는 O형 백신만 접종해왔는데 경제적인 부담과 발생 확률이 적다는 이유로 A형 돼지 구제역은 방역 대상에서 3년 전부터 제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800만 마리분의 A형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국 돼지 수가 1,100여만 마리에 이르며 2회 접종이 기본이라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사회를 열고 인적 분할 후 지배구조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투명성 강화가 취지인데 현대자동차그룹 전반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이사진에게 했고 지주회사 전환 등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기업들이 이달까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도록 요구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이 한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지금도 1.5% 거래소 쪽 꽤 큰 상황인데요. 원인을 굳이 찾아보자면 또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향을 우리 시장에서도 직격탄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거래소 쪽이 지금 2,414포인트고요. 2,410선까지 단숨에 또 밀려 내려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전기, 전자업종, 전자업종들 그리고 은행, 제조업종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자체 좋지 못합니다. 시총 12종목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고요.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 현대모비스만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이 나왔다라고 사측에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신호탄이 아니냐,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현대모비스 이틀 연속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정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850선도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요. 10총 상위 종목들, 특히나 10위까지의 종목들은 전체가 지금 파란불을 현재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미국 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인 상황인 거고요. 변동성은 여전히 큽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역시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해결된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경계감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의 낙폭입니다. 1.5% 넘어갔습니다. 낙폭이. 2,411포인트대까지 내려갔고요. 조금만 더 꺾이면 2,400선 초반까지도 지금 밀려올 형국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 저점은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2,411, 2,412포인트고요. 오늘 고점은 2,430선도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락장이고요. 하락장에서 낙폭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일단 수급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개인이 3,551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1,252억 원, 외국인은 무려 2,410억 원이나 내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1,623억 원 매도합니다. 투신과 연기금은 616억 원, 연기금은 544억 원 각각 사주고 있지만 지수방어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낙폭을 좀 줄였고요. 셀트리온은 4%대까지 낙폭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도 3% 가까운 낙폭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5%대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만이 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이 시총 11위로 지금 내려왔고요. 2.28% 하락합니다. 신한지주 오늘 은행 관련 업종들도 지금 2.5% 신한지주도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44.12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1%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은 거래소 쪽보다 더 큽니다. 85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850선은 지키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무너졌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수 꺾여 내려가는 모습 그래프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형적인 약세장 하락장의 모습 오늘 보여주면서 답답한 시장 흐름 가져갑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도 수급 꼬여 있습니다. 개인만이 삽니다. 1,602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투신만이 38억 원 사는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볼 텐데 다 팔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위부터 5위까지 다 파란 모습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3.3%, 신라진도 3.8%나 빠집니다. 바이로메드도 3%대 빠지고요. 특히나 오늘 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된설이 더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자체가 요즘에 그리고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경고성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빠지고 있고요. 그동안 견조하게 달리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93,500원대까지 4% 이상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HLB 한 종목 올라가고요. 펄어비스부터 코미판까지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낙폭도 꽤 됩니다. 컴투스가 1.92%, 나머지는 2, 3%씩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지금 4원 30점 빠지면서 1,070원대 본계가 됐습니다. 1,066원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강세 이틀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리 시장이 오늘도 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데 무역 분쟁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기술주 하락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락의 원인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이제 그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 류호 부총리의 어떤 대화 채널이 열렸다는 소식으로 좀 완화되는 듯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그 중국 쪽의 무역 압박 조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일 미국 증시가 페이스북 그러니까 그간 IT를 주도했던 그런 기업들의 좀 이익이 좀 훼손될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측면이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중국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방중을 했고 뭐 비핵화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사실상 이제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을 1분기 내내 누르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급의 어떤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더 1,000억 원 이상의 지금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내 뭐 IT 주라든가 또 그간 좀 반등을 했던 뭐 철강 쪽 그다음에 은행 뭐 그리고 제약바이오 모두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더 이제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의 협상 테이블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뚜렷한
뚜렷하게 어떤 절차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좀 경계 심리가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이제 경기가 좋고 펀더멘탈에 어떤 훼손되는 부분이 없다 손치더라도 센티멘트가 개선되지 않으면 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장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 연속 환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화 강세 일어나고 있는데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달러화 가치 자체가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덱스 기준으로 9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 쪽의 통화의 어떤 상대적인 강세 압력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오늘도 좀 고시 환율 자체가 절상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어떤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급상으로 월말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고 또 위안화의 흐름 자체도 좀 절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에서 이제 빠르게 1,060원대 후반까지 레벨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까지 기간을 넓혀서 보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 4월 말 예정되어 있고 또 4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유입이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원달러 환율은 조금 기조적으로는 좀 레벨을 조금 더 다운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면서 전략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1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 추정치가 물론 이제 저점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게 뚜렷하게 모멘텀을 줄 만큼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어느 업종을 혹은 지금의 어떤 코스피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기 강호주 중심으로 또 포트를 짜기에도 4월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악재에 의해서 좀 가려졌던 호재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 1분기 실적 베이스로 한다면 일단 IT 쪽 그리고 매크로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 어쨌든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쪽의 관세 부과가 지금 잠정 유예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클리컬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나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북미 대화 정상회담이 4월달, 5월달에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어떤 한한령의 어떤 공식적인 해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국 관련 소비주에도 좀 단기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말 되면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참 시간 빠르다. 벌써 연말을 제가 찾고 있네요. 예, 월말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3월 28일, 9일 됐으니까 이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료 변동성들 워낙에 3월에 많았잖아요. 3월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 장세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3월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런 양상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4월 들어서는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실적 자체도 이제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또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1분기, 이제 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충격을 준 요인들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상승, 그리고 무역 전쟁. 정책이나 이런 정치 이슈보다 이제 급등락을 거치면서 나오기 시작한 최근에 밸류에이션 논란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저는 그것이 더 불안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향후에는 그러한 점이 오늘처럼 변동성 요인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무역전쟁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고비를 넘기는 모양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중에 선거 구호처럼 외쳐왔었던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설마했었던 그런 과장스러운 구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에서 이제 충격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정치 이슈이기도 하지만 펀더멘탈적 요인으로 한번 해석을 하더라도 중국이 타겟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영향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경기 확장이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 경기 확장하고 연관돼서 한마디로 이제 스피일오버 된다라는 그런 스피일오버 효과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하고, 글로벌 교역량 지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었지만 2017년에 작년에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일과성으로 또 지나가는 요인은 아니다. 단순히 정치 이슈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하게 좀 저는 보고 싶은 것이 이런 무역 제재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시장의 반응이 나타났는가. 그러니까 재료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시장의 반응이 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번 1분기 때 두 번의 충격을 먹었었던 그 첫 번째 금리 급등 때 2월이죠. 그때 시장이 충격을 먹었던 그 패턴하고 아주 유사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서 변동성 매도 포지션 관련해서 펀드 청산 관련한 포지션 조정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번에는 무역 제재 리스크 고려하지 않은 그런 1분기 투자 포지션들, 그리고 신고가 흐름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가 확대됐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무역 제재 리스크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투자자들이 깨달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나 포지션 조정,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2월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죠. 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안 좋은 흐름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도 좀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장이 충격을 이렇게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고는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보잉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중국 쪽에서 이쪽으로 항공산업 쪽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 중국의 국가사업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이 보잉 같은 그런 항공기가 필요하다. 이 논리가 그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악재들이 정리가 되면서 안정을 되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포지션 조정이 그동안 안 돼 왔었기 때문에 향후에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이 포지션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올해 이전의 조정의 모습하고는 이번에 1분기 때 나타난 그 모습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요. 변동성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공포 심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업종이나 종목별 밸류에이션 부담의 논란이 이제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쪽을 한번 살펴본다면 펀더멘탈이 가장 좋았다고 주가 흐름이 아주 견고하게 흘러왔었던 IT 업종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하락 파동이 이제 3월 13일부터 나타났었는데, 그 등락률을 한번 구해보니까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내렸죠. 한 1% 정도 더 내리는 모습. 다우가 7.4%, 나스닥이 8% 넘게 모습이었는데, 어제 하락률을 빼고 계산한 겁니다. 그 와중에서 기술주 ETF가 10% 정도 하락을 보였고, 페이스북이 14%나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핵심주들이 모두 다 10%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엔비디아,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런 핵심주들이 어제도 추가 하락을 보였었죠. 이 종목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세제 개편 이후에 랠리를 보이면서 미래현금 유입을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었죠. 근데 추가적인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미래현금 유입까지 반영이 된 주가가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그것에 맞닥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 성장성,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이 성장하는데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또는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 논리가요. 해서 근본 조정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금리나 정치 이슈 때문에 이렇게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불안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시장이 한번 꼬꾸라지면서 종목들이 예전같이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밸류에이션 쪽에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을 보자는 것입니다. 해서 1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에서 실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추가적인 변동성 요인을 이제 실적이 만들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주의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부분도 지금 변동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 내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업종별 흐름도 봐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얻으면 참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보는 방법이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월말이나 이제 분기 말에 업종별 수익률을 좀 구해 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또 그런 어떠한 요인들이 배경했기 때문에 다음에 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월말이나 분기 말에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오늘은 이런 월말 분기말 수익률 변화하고 더불어서 이번에 조정을 보인 모습이 좀 튀었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서 나타난 수익률하고 또 그 이후에 반등 구간에 나타난 등락률까지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업종별 특징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월에 강세 업종이 1분기 강세를 지속을 했었고 급등락 속에서도 이 업종들이 비슷한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이게 요점이고요. 한번 수치로 제가 확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1월 강세 업종이 코스피가 1월엔 좀 괜찮았습니다. 한 4% 정도 오르는 와중에서 증권 업종이 20% 넘게 오르고요. 의약품 업종이 14%, 그리고 종이 목재하고 건설 업종이 10% 이상씩 오르면서 주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까지의 등락률로 1분기 강세 업종을 꼽아보니까 코스피는 한 0.6%가 내렸는데 종이 목재가 또 마찬가지로 1분기 수익률이 20% 넘고요. 의약품이 17%, 증권은 1월보다 안 좋아진 거죠. 3%로 누적 수익률이 좀 까먹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건설도 좀 까먹어서 2.65%. 하여간에 코스피 지수보다, 그러니까 벤치마크 지수보다는 이들 업종이 계속 1분기에도 괜찮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타났었던 급락 구간이요. 1월 말부터 2월 9일까지 이때 수익률들을 구해보니까 종합지수가 9% 내리는 동안에 종이목재는 2%밖에 안 내리고 의약품 건설 이쪽도 6에서 한 8% 정도밖에 안 내렸다는 것이죠. 해서 강했었던 종목이 급락할 때도 잘 버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3월 반등 국면에서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내린 다음에 언젠가는 또 반등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한번 좀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자. 이 말씀에서 구해보니까 급락 이후에 반등 구간을 한 2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놓고 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피가 3.6% 정도 오르는 동안에 IT 업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IT 업종이 12% 오르고 의약품 업종은 또 마찬가지로 11%, 종이목재 10%, 건설이 0.8%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 결국 IT나 의약품 이쪽이 중심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부터 종이목재 쪽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은 사실 중소형주들이 많고요. 실적 호전이 되고는 있는데 일회성 요인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향후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중국 쪽에서 정책적으로 폐기물 수입 규제 이렇게 해서 폐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원가 하락이 됐다. 그래서 골판지 기업들, 생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종이목재 쪽이 향후에도 괜찮을 주도 업종이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의약품 업종도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코스닥의 바이오 강세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삼성바이오 한 종목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종목이 올해 상승률이 35%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의약품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기보다도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나 삼성바이오, 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주도했듯이 바이오 쪽은 또 삼성이
한번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을 이제 제외하고 난다면 결국에는 또 IT와 일부 건설주 이쪽이 좀 향후에도 주목할 만한 업종이 아닐까. 그리고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그런 배경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이 안정이 되면 증권주 역시 마찬가지로 1분기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 중에 좀 우리가 향후에도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점검하면서 이제 좀 유망한 업종들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대표님? 예,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 논란 이거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4월 초에 바로 다음 주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은 과연 이제 한국 시장이 밸류에이션 쪽에서 좀 차별화가 가능할까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4월 초 삼성전자부터의 움직임 이쪽에서 우리가 차별화가 가능할까 시장에서는 지금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1월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향후에 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향후 전망 이쪽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IT 업황이 약간씩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점검해 봤을 때 안 좋은 점이 지금 주식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 오늘 매도가 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 주에 한 12,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와서 주말 동시 만기 이후에 한 16,000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콜옵션도 매도, 풋옵션을 매수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를 대비한 전략을 좀 구축하고 있다 해서 수급 쪽에서 보면은 무너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좀 안정되는 흐름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좀 불안한 요인 말씀을 드리면은요. 금융주하고 화학업종에서 하나의 좀 주력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업종들이죠. 60일 신저가 종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적하고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신저가 흐름 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수급하고 더불어서 모멘텀상으로 따져봤을 때 기술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전 모멘텀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좀 압축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좀 시세가 난 시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정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실제 실적 발표까지는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4월 초 조정 시에 기존의 실적 호전으로 3월 말에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 조정 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률 대결까지 펼쳐지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보는 시간 슈퍼 듀오 매치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